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진짜 재테크 방송 완전 정복 부동산 플러스 손문선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격대별로 매매 흐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정책 대출의 영향을 받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늘어난 반면에 대출 규제와 금리의 영향을 받는 9억에서 15억 원 사이의 중고가 아파트 시장은 눈에 띄게 거래가 위축됐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시장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폐지되고요.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도 늘게 되면서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은 점점 늘고 사려는 사람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부채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도 물량이 다시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에 초고가 아파트보다는 9억에서 15억 원 이하의 중고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9억 이하인 정부 정책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은행들의 금리 인상과 강화된 금융 규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에 아파트 매매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동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9월 이후에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시작된 이후에 아파트 매매 시장에도 좀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좀 점점 느는 반면에 보신 것처럼 이제 9억에서 15억 중고가 아파트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고요. 실제로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그 거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변동이 있는지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그 27일 기준으로 해서 27일 기준이죠. 27일 기준에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그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서 8월과 이번 9월에서 10월간의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자, 9억 이하죠. 9억 이하짜리는 오히려 거래량이 늘었죠.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네. 9억 초과부터 15억 이하는 거래량이 조금 감소를 했고, 15억 초과부터 30억 감소.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요, 30억 초과는 오히려 또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네. 즉 거래량이 증가한 구간이 두 가지 구간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9억 이하짜리죠. 9억 이하짜리의 거래량이 왜 늘었으며 9억 초과에서 15억 이하짜리, 30억 이하까지의 거래량은 왜 줄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대출과 관련된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가격 상승, 그러니까 상급지들에 대한 가격 부담, 상승 부담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중에서 이 대출 같은 경우는요. 이 9억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 특례라든가 생애 최초 구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입 가격이 9억 이하짜리에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정부의 대출 지원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영향이 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거 반면에 9억을 초과하고 30억 이하짜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죠.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으면서 또 두 번째 원인, 이 상급지대 상승 원인까지도 작용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을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대출과 영향이 있는 거는 첫 번째 9억 이하짜리, 그 상급지에 대한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는 9억에서 30억 원 이하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주요 상급지들에 대한 가격들이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 상승한 가격들이 전부 다 9억을 넘어가면서 15억 이하 부분에 조금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요. 다음으로 강남권에 이제 30억 이하짜리, 뭐 송파권이라든가 이런 곳 쪽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출 규제가 조금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스트레스 DSR이 9월부터 시행이 됐죠. 네. 이때부터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요인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금 전체적인 변화량을 보이게 되는 거고 주목할 것은 30억 초과예요. 30억 초과는 저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30억 초과 주택, 즉 초고가 주택이라고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택들은 어차피 대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현금 보유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들은 바로 이 두 번째 영향만 받은 거죠. 사실은 상급지에 대한 갈아타기 수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과연 이게 하반기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는요. 네. 저는 약간 세 가지 관점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금리의 변동성이 또 어떻게 갈 것인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그 경기에 대한 불안성이죠. 경기에 대한 불안성이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 세 번째는 이거는 당장 올해 시행될 게 아니라 내년에 시행될 건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사실은 이게 올 하반기까지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3단계는 언제 시행되냐면 내년 7월이거든요. 25년 7월에 시행이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당분간 시장은 조금 혼조세를 이루지 않을까, 즉 매도 매수의 줄다리기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요,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고 집중 있게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과연 올 연말에 빨리 움직이는 것이 난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움직일 건지 난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가시화가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부터 또 금리 변동 그리고 경기 불안에 대한 요소,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이 요소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칠 거라서 조금 더 자세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 짚어봤고요. 궁금하신 분들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 크존 친구 추가하셔서 검색해보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재테크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방송 사연 신청에 부동산 궁금한 점,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움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동주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해 보시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혜영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서울시의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워낙 부동산에서 중요한 역세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지상에 위치한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입니다.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 일단은 자세한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23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서울시내 그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총 71.6km 정도 되는 그 지하를 그중에 67.7km를 지하 대상이고요. 그중에 선로부지, 그러니까 37만 평은 연트럴파크 같은 그런 공원, 그린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역 같은 역사 부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통해서 뭐 문화, 상업 이런 업무 시설이 결합된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상 구간은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과 그 경원선 일대로 나뉠 수 있고요. 네. 그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석수역, 그리고 구로역에서 오류동역, 가자에서 서울역, 그리고 효창공원에서 서빙고역까지 포함되고요. 그리고 경원선 구간으로는 서빙고역에서 도봉산역, 청량리에서 양원, 그리고 망원에서 시내역까지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지상철도 지하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노력해 왔지만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계속 생겼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 환경 질을 높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서울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겠다는 정책 방향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정부도 이에 공감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국토부가 철도 치하와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서울시는 각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사업 시행자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상부 부지를 개발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올 초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화에 대한 그런 오랜 수건이 드디어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상철도 71.6km 중에서 67.7km를 지하화하는 거면은 거의 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구간의 지하화를 갑자기 이제 추진하는 배경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녹지 공간도 조성되고 네. 여러 가지 도시가 정비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네. 또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지상철도 그 구간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단절과 그리고 쇠퇴의 원인으로 꼽혀 왔었거든요. 네. 이 구간이 총 6개 노선, 그러니까 71.6km에 달했는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무려 15개 자치구를 통과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철도가 그 지역을 가로막으면서 생활권이 단절되고 또 주변 지역은 점점 낙후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철도가 도시 성장에 중요한 그런 기반 시설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역이라든지 영등포역이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철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는 도시가 좀 커지면서 지상철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소음, 뭐 공해, 진동 같은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지역의 개발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하화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면서 철도의 기능을 또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새로 생기는 그 넓은 공간을 상업, 업무, 문화시설 그리고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서울 도심은 땅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데 이는 지하를 통해서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입체적인 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자, 장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좀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가지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도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좀 고립되거나 그랬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좀 기대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또 하기도 하는데 주목해야 될 수혜지 어딘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철도 지하 사업은 단기적인 과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매우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 진행 예상만 보시더라도 일단 첫 단계로 2034년까지 지상철로를 지하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 2050년까지는 그 상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이렇게 큰 당연히 사업이니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만큼 개발 이익도 또 많이 발생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철도 지하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약 25조 6천억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여기서 경부선 일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15조, 그리고 경원선 일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10조 6천억 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부 공간을 개발해서 또 발생되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을 지금 31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은 31조 원이고 비용은 25조 6천억 원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지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경제적인 효과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 또 마무리가 되게 되면 지역 자체가 발전하게 되고 부동산 가치 자체가 자연스럽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통합 개발은 이번 정부의 공간 핵심 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안에 서울, 경기, 부산 이 전국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물론 언급한 노선들이 있는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수혜를 입겠지만 우선적으로 선도 사업지로 지정된 곳들이 일단 더 빠르게 수혜를 볼 것이고요. 무엇보다 서울에서는 서울역에 있는 한강철교 그리고 용산에서는 서빙고역 구간이 도심 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이런 선도 사업지도 중심으로 좀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과 또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 어딜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한혜영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